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2014년 6월 14일 토요경마 경마 해설방송 적중없인 생존없다 적생적사. 자, 못 맞히면 죽는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특급 기수들이 몇 명 안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돌아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돌아오고, 박태종 기수는 낙마 부상으로 병원 있죠? 예. 서승훈 기수는 기승 정지당했고, 창의적인 기승술 보이는 김옥성 기수는 기승 정지당했습니다. 경주 전개가 좀 이번 주는 수월하게 흘러갈 듯 싶습니다. 무리한 경합으로 예. 무리한 경합으로요? 참. 그때 우리 김영 전문가가 저거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11번 말이었는데 그때 1번 죽이려고 나온 것 같다고. 예. 그걸로 기승정지당했죠. 예. 1번만 그러니까 페이스 차고라고 했는데 말을 30년을 탔는데 페이스를 차고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1번 말이 갑자기 기름산에 배당판에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예, 그죠. 전도연 기수가 탔던 말. 느닷없이 그래서 그 선행을 빵 때렸는데 김옥성 기수가 외곽에서 짱가처럼 나타나가지고 감아가지고. 저는 김옥성 기수의 1번이 주력 한 방이었어요. 쥐들 둘이 막 경합하더니 아유. 그래가지고 김영 기수가 저한테 녹소리처럼 형님 저 11번 옥성 기수는 1번 죽이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랬던데 그걸로 페이스 판단 차고. 예, 그리고 영천 경마장이 취소가 됐다고요? 취소됐다고. 예. 아쉽네요. 예, 영천 경마장은 안 생기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영천 경마장보다도 서울 과천 경마장을 좀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주로를 완전 개보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데. 영종도로 어떻게 좀. 영종도로 완전히 옮길 필요가 있는데 사실. 주로가 너무 엉망이다. 이거는 영종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카지노 옆에다가. 그리고 강호 전문가가 영종도에 집이 있나 땅이 있나 그래요. 집도 있고 땅도 있나? 아무튼 럭셔리 예상가입니다. 럭셔리 예상. 뭘 럭셔리? 자, 아무튼 오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편성 유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편성 유형에 관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편성고 그다지 특징은 없고요. 예. 이제 오늘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거에. 이게 주로는 젖어 있고 신문에 보니까 일산에 토네이도가 왔대요. 예. 용오름. 예. 용오름. 참 대한민국에 토네이도도 생기고. 그거는 대한민국에 예전에도 생겼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근데 형님 어릴 때요? 예. 주로 원래 이렇게 바다에서 생기는데 그게 바다에 동해안에서 그렇죠. 바다에 생기죠. 저도 이렇게 맨 땅에서 생기는 건 처음 봤는데. 일산에서. 참 대한민국이 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대한민국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날씨가 국지송으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각 가정에 피해 이런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 말씀드리고 1경주부터 가겠습니다. 토요경마 첫 승부는 김영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3경주 저희 방송 이제 첫 번째 승부처고 우리 큰형님 이종환 전문가님이 6경주, 그리고 우리 새벽조교 전문인 강호 전문가가 10경주, 김영이 3, 이종환이 6, 강호가 10, 그렇게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사군 1300m 경주 10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 우리 강호 전문가님. 내치게 2번 백두캣인데요. 직전에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자, 훈련 시의 상태감이 괜찮아서 실전 변화를 좀 보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내치 게이트 만나서 선행이든지 선입이든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요리기스 재기승하면서 직접 공 달 들여놨습니다. 자, 구보량 올리고 스포까지 놔주면서 상태는 아직 없었던 2번 백두캣 연이은 선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복병권 마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4번마 스트리트 명문인데요. 이 경주가 역시 주로 상태가 좀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시종에 의한 흠이 따라가다가 늦추입 시 뚝심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편성을 보시면은 번개용사, 몰리두커, 카이젠웨이, 갈라켓 어떤 말이라도 이 레이스에 나오면 인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하고 뛰었고요. 6착이긴 한데 마신차가 없습니다. 별로. 마신차 거의 없을 정도로 힘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초반에 앞선에 던지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로블로크도 그러고 백두캣도 그러고
해피한 거리라든가 뭐 빛의 여왕,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던 1번마 익스클루시브 리베까지도 앞선에 던지는 상황이 나와서 조금만 앞선이 복잡하게 흘러가면은 4번마 스트리트 명문이 막판 한 발 쓰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4번마 스트리트 명문 다크호스를 꼽아봅니다. 예, 저는 10번마 글로벌 오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얘도 뭐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 이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의권에서 끈적끈적함을 보였고, 이번에 지난번보다 훈련 강도를 더 올리면서 바짝 신경을 썼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일단 능력은 별반 없고, 경주 전개도 외곽 게이트고 전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기승 기수가 무섭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정상주기도라는 이번 경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2번마 백두캣, 4번마 스트리트 명문, 10번마 글로벌 오크 3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똥말 편성이라서 12번마 장수태양을 일단 꼽아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이 마필은 배팅권에서는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만은 뭐 무리 없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게이트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안쪽에 빠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끝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이번에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상태는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마필인데 3번 탱크1입니다. 병합훈련 시행하면서 공들여 놨고요. 자, 김혜성 기수가 훈련 전담하면서 상당히 그 열정을 좀 갖고 출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뛰면서 뭐 데뷔전 때는 뭐 의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외곽을 좀 돌면서 거리 선수를 있었고 라스트 탄력을 조금은 남겼던 마필이었고, 직전 경주도 발주가 좀 안 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발주 연습까지 뭐 충실히 하고 출전하는 마필인데 3번 탱크원 부진급들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한번 입상의 한 자리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목받지 못하는 마필인데 이 신의 마필이죠. 4번마 용왕시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 허접한 그 형군 똥말 편성인데, 용왕시대가 그 1억짜리 나름대로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매니피 새끼 중에는 억대가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 중에 1억이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생겼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행검사 때 초반에 약간 느슨하게 몰았고 잡고 나왔고, 결승선상에서 동료할 때 뭐 걸음발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돋보였던 마필. 데뷔전 준비는 양희진 조교사와 이상혁 기수가 직접 담당을 했고, 하루가 다르게 말 걸음이 늘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4번마 용왕시대. 편성이 만만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말값을 뽑으러 승부만 걸어준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마 12번마 장수태양하고 복병마 3번마 탱크원, 4번마 용왕시대, 요 3, 4가 다 복병이죠. 요 두 마필, 복병 마필 말씀드리면서 3경주 4번은 팔릴 텐데. 4위 팔려요? 너무 편성이 이래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행검사 1분 6초 7고 6초 7인데도 팔리나 요즘은? 워낙 허접하네. 편성이 너무 근데 그래요. 아무튼 뭐 3번마 탱커는 완전히 복병입니다. 이거 완전히 확실히, 복병. 예, 그러니까 3, 4, 12 그렇게 3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3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경주는 저 김영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6월 14일 토요경마 3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경주, 저희 방송 저 김영이 책임지는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믿고 들어가는 강력한 대가리 마필은 나와 있습니다. 믿고 들어가는 강력한 대가리 마필은 나와 있고, 붙여가는 후착마를 찾는 경주인데 후착권에서 인기마 한 두 마필 정도 눈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경주 전개상으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고, 또 한 뒤에 인기마는 훈련 때 마필 컨디션이 맛이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더볼 충마에 붙여서 인기마 두 마필을 잘라내고 갑니다. 잘라내고 가면서 상태가 완전히 올라와 있는 복병, 그리고 경주 전개상의 허점을 파고들 복병, 미더볼 축에 붙여서 철저하게 복병만 두세 마리 놓이고 가면서 강하게 중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일단 적중의 자신감 굉장히 높은 경주란 점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자, 김영이 이제 본 예상 녹음도 하고 현장 예상도 하니까 뭐 승질 급하신 분들은 본 예상, 미리 좀 공부하실 분들은 본 예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김영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 8대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번 천년 강호입니다. 이상혁 기수가 기승하고 직전 경주 늘푸른 타이거, 송암장수. 상대적으로 약한 마필들은 아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 상혁이가 훈련하면서요. 일단 직전보다는 강도를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자, 마무리 때 탄력감도 하자 없었고 속구보 씨의 컨디션 자체도 자, 이제는 현군에서 5군에서도 그러니까 5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이제는 통할 수 있는 전력이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고 직전 승군전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2번 천년강호는 편성 약해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1번마 블레스 오션인데요. 직전 경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주 주기가 좀 길어지면서 부진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편성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쿠야스 기수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앞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지간하면 한국 기수들한테 좀 양보를 해주고 따라가는 성향을 보였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근데 외국 기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부산도 그러고. 근데 최근에는 이쿠야스 기수가 요즘은 양보를 안 합니다. 앞에 갈 말은 그냥 앞에 가버리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 1번 게이트니까요. 블레스오션이 이번엔 출주 주기도 정상 주기가 돌아왔고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강공수를 던져준다면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쿠 기수는 거의 이제 한국 기수화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기수라고 이제 친분 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쿠 기수 우승하면 막 한국 기수들이 축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쿠가 어느 정도 선행 가면 한국 기수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신이찌 기수가 선행 가면 한국 기수들이 용납을 안 해요. 신이찌도 좀 대인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 기수들은 원래 좀 씹어요. 그냥 확 넣어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신이찌는 다 죽이더라고. 신이찌 선행 가면. 이쿠 기수가 선행 가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친해진 거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기승 기수가 너무 말을 잘못 타가지고 깨졌던 4번마 신바람 복병권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직직전 경주까지 복귀 내용이 좀 떴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 취입이 되는 편성으로 봤는데, 너무 무리하게 초반부터 송재철 기수가 몰고 나오다가 깨지고 말았던 마필인데, 이 바닥바닥 성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일단 선두권 마필, 강한 편성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합 구도도 예상이 되는 만큼 4번마 신바람에 종반 일격, 요주의 복병 마필로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블레스 오션, 2번마 천년강호, 그리고 복병권의 4번마 신바람 3두로 정리합니다. 자, 5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죠. 초반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래 기본적인 자질은 조금 처지지만 국산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기록상으로나 최근의 기세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는 이번마 투어 캠프를 한번 주목해 보는데요. 직전에 3차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4월 19일이나 5월 18일 날의 어떤 경주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빠른 페이스로 계속해서 이 정도 기록을 내주고 있는 마필이라 인게이트에서 선입전을 펼치면 비록 국산마긴 하지만 외산마들 속에서도 단거리에서는 한번 자웅을 겨뤄볼 만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번마 투어 캠프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승군전이지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번 장산 드래곤인데 한타 부족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쿠야스 기수가 최근 기승하면서 2번 기승하면서 우승은 못 만들고 입상권 2번 한 다음에 지금 승군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1200m 거리를 출전을 하는데 예전부터 발주 연습은 이쿠야스 기수가 계속 전담을 했었고 훈련도 계속적으로 좀 호흡을 맞췄던 그런 마필이라 자, 이번 주에 조교보가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탄력감은 직전 이상으로 놔줄 때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승군전에 편성 약해갖고요. 자, 연투를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언급을 드립니다. 저는 4번마 최강 실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늦발하고 데뷔전 때 발주 버벅대고 나와서 취입으로 2차 기상을 성공을 시키고 이전째는 1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발주받아가지고 선입 따라가서 낙승을 거뒀는데 지난 3전째 의외로 기복을 보였습니다. 대한장군 청계정사 소음꽃 강한 편성에서 의외로 기복을 보였는데 이렇게 끝날 마필은 아니고 분명 훨씬 더 나올 걸음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이찬호가 2주간 아주 정성을 들였고 일단 선두권 경합하는 구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기 때문에 자기 각질대로 참았다가 한 발 쓰는 폭발력을 발휘해낸다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번만 투어 캠프는 지난번에 그 국산마 5에서 3군에 제일 빠른 톱10이 선행을 나간 걸, 그걸 감다가 그렇죠. 막판에 다 와서 섰는데, 좀 차분하게 따라갔으면 뭐 2차, 뭐 우승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일단 얘도 좀 고개가 높고 앞다리를 높게 들고 뛰니까 그 경주거리가 줄어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1200. 단거리 말이죠. 1200이 나을 것 같고, 장산드래곤은 전개 이점이죠. 전개 이점. 선행마 나가는데 선입권 붙여놓고 뛰고, 4번마 최강실로도 마지막에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 요 3도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일단 쇼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죠? 6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큰형님입니다. 우리 이종환 형님의 6경주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적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6경주 국산마고 1400경주인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뭐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승부경주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중반부에 있는 승부경주가 되겠네요. 국산마고 1400경주인데요. 자, 요 경주는 한번 뭐 강하게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강력한 다코스 복병이 있어요. 자, 이 마필이 주로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장 주로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축이 변경이 되는데, 인기 마필은 뭐 일본 막 골든 초이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은 다른 마필이고요. 특히 주로 상태가 좀 받쳐준다면 요번 경주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마필을 놓고 한번 쌍까지 한번 항구라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구멍수 압축이 되기 때문에 입상권이 어느 정도 전력이 드러났고요. 거품 인기마다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낄 마필들 제껴버리고 과감하게 때리고 받치고 제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중반부에 배팅 자금을 만들어 놓고 후반부 승부 경주에다가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7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직전에도 인기 좀 밀렸었는데 1번 대선가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연투로 좀 기승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기승을 했고, 자, 이번 주도 훈련 시행하면서 공 많이 들여놨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취입 타이밍이 한타 좀 늦었습니다. 조금 늦으면서 좀 아까 이렇게 몰려 들어갔는데, 취입 타이밍, 탄력 자체는 가장 좋았습니다. 출전했던 마필 중에 가장 강호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훈련 때 느낌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승군한 이후에 지금 바닥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타이밍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상태는 여전히 하자 없는 마필로 언급드립니다. 예. 이번 장산지전인데요. 일단은 승군전 맞이하는 상대들 속에서 조금 경주를 편하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3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취입에 가까운 마필이에요. 취입에 가까운 마필인데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 측에서 좀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선입전도 펼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힘은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은 대선가도하고 장산지전이 제일 좋고요. 순발력을 앞세운 마필들과 잡으러 가는 게임이 되겠는데, 인게이트 이점 그리고 이쿠야스 기수의 강한 기승술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7번만 농본 혜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마필이 뛰었던 편성이 데뷔전 때부터 계속 강편성입니다. 대대장, 스트롱탱고, 태산천지, 아웃피처, 예신노브까지 매번 강편성 속에서도 3착 밖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경쟁력을 발휘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경주 전기를 상당히 잘 풀었던 예신노브와 1착 싸움, 목차 싸움을 벌이는데 상당히 근성이 많이 늘었구나. 실전에서 확인을 시켜줬던 마필입니다. 3세 거세마 포인마인데 계속적으로 힘이 차가고 있고, 일단 계속 강조기를 무장을 하는데 충분히 마필이 강조기를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걸음의 신장력, 경주대의 신장력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1번 장산지존, 2번 장산지존, 1번 대선가도, 여기에 7번만 농본 혜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마 4군 1200, 11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7번만 거마죠. 인기 1위를 구가할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스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만데 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가서 안배를 하는 스타일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이페이스로 그냥 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페이스를 통해서 지난번과 연속으로 2번 연속 입상을 했는데, 경주거리 1200인데 이것도 단독 선행 가능해 보이고요. 무조건 빠른 페이스로 그냥 내뺄 겁니다. 물론 하이페이스로 뛰는 말의 단점은 뭐냐면
갑자기 끝에서 서기 시작하면 그냥 밑도 끝도 빗어버립니다. 그냥 3착 밖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복연승식이나 삼복승식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하이페이스로 그냥 도망가면 어지간하면 1200, 요거는 요 마필은 제가 볼 때 1400만 가도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냥 설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가서. 근데 1200, 1300까지는 하이페이스로 도망가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리 줄여 출전한 마필입니다. 5번 과천정벌인데, 자, 권석원 기수가 또다시 기승을 하고, 자, 훈련 전담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조교 안 하고요. 이건 권석원만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예 마방에서 그냥 맡겨놓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뭐 하자 없는 모습이었고, 뭐 직전 1800m도 뭐 의외로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1200m로 거리 줄여 출전하는데, 자, 탄력만 받으면 되고, 의도적으로 좀 앞에 붙여놓으려면요, 이거 충분히 붙일 수도 있는 스피드감은 좀 있습니다. 뭐 뒤에서 따라가면서도 하고, 앞에도 붙일 수도 있는 약간 자유습성의 마필인데, 뭐 상태는 하자 없어서요. 자, 5번 과천정벌이, 자, 또다시 입상권 도전할 수 있겠다. 저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번마 섀도우 폭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더 센 거를 못 봐가지고, 더 센 거리 와서 판을 깼어요. 섀도우 폭스에 금이도 때렸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계속 복귀가 떴습니다. 끄는 습성이 굉장히 심했던 마필인데, 끄는 습성이 순치가 되면서, 중반에 안 끌리다 보니까 그게 결승선상에서 이제 탄력으로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뭐 송재철이 잘 타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조경호입니다. 자, 뭐 잡바이 때리려고 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착 승군전에 걸려있는데 조경호를 태웠다. 되든 안 되든 위로 올려보겠다 한번.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기수 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번 섀도우 폭스. 조경호 기수의 차분한 마필몰이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마는 배 사장님 참 행복하겠어요. 저희 이제 사무실 사장님인데. 과천정벌은 직직전 경주 1200에서 맨바닥에서 추입 올라오는데 진짜 깜짝 놀라게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 1800 첫 도전에서 엄청나게 바람 불더니 선입 붙여놓고 그냥 2차 입상을 여유있게 성공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근육통 질병이 있는데 뭐 조교 때 이상 전혀 없었죠. 강조교로 무장을 했고 뭐 2바퀴씩 돌려대는데도 그냥 소화가 되고 과천정벌 거마 2뒤에 인기만 하고요. 11번 섀도우 폭스는 편성상 일단 강하게 주목은 못 받을 텐데 안 끌리면 되니까 해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3군 17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입니다. 12번 영산투인데요. 자, 57kg의 부담 중량의 승군전을 맞았고 1700m 거리에 이제 첫 도전을 장거리의 공략에 들어갑니다. 자, 12번 영산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모래를 안 맞히고 그리고 훈련 때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이게 직전 경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문세영 기수가 공을 잘 들여놨습니다. 모래 맞추기 훈련도 했고 그리고 좀 꾹 잡고 좀 끌리는 마필이라 꾹 잡고 좀 마필을 좀 제어에 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원래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수 교체가 되면서 자, 임기원이가 기승했고 선입권 역시나 달라붙으면서 모래를 한번 맞췄습니다. 자, 탄력감은 직전보다도 더욱 나아진 모습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이거 거의 포에버 데모라고 한방 같은데. 그죠? 예, 이거 뭐 포에버 데모 영산이 이번에도 또 선행 안 가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포에버 데모인데 지난번처럼 또 선행 가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뭐 길게 설명드릴 포에버 데모를 영산에 붙이는 경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환 기수가 35조 문세영 기수 하재영 마방의 후임 기수였잖아요. 예. 둘이 타는 거 보면 누가 한 명 선행 가면 누가 한 명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영산은 따라가고 싶어하고 포에버 데모는 어떻게든 먹고 싶어하고 5가 쏘고 12가 따라가서 뭐 끝나는 그림인데 복병환도 말씀을 드릴게요. 7번마 폴라이트입니다. 흙 안 맞으면 무조건 뛰는데 그렇죠. 흙 맞으면 좀 덜 뛰는 그 단점이 있고 또 3코너 때 잘 추스여지질 않습니다. 3코너 때 항상 뒤로 밀렸다가 다시 날라오는데 이번에 감량의 이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작전을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량이 있으니까 3코너 때부터 이전부터 조져가지고 좀 붙여라. 그리고 3코너 때 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작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임기영 기수가 적절하게만 대처해준다면 얘도 경쟁력을
뭐 충분히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영산2는 그 말이 550km인데 좀 아끼는 의미에서 조교를 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죠?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얘는 이게 질병 내역을 보면 교돌상이 있는데 그 550km짜리가 교돌상이 날 정도로 그 앞다리가 뒷다리가 막 건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 뒤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폭도 되게 좋은 거예요. 참 진짜 잘만큼은 많이 뛸 것 같은데. 김점호 조교사 그 조교사 말년에 말 하나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구경주는 그 5번, 12번 그 한방 맞건에 그 배당으로 3복 승식 7번 정도 가져가는 뭐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저희 방송 그 후반부 승부사입니다. 강호 전문가의 10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14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에 1900m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승부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데 한번 상승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뭐 복귀로도 어느 정도 좀 뜨는 녀석이고요. 자, 훈련 때에 이번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을 하는 자,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녀석 놓고 쌍시까지 한번 때리고 들어가는데 자, 복승식에 공략할 한방막권도 배당권입니다. 자, 주력 한방막권에 한번 힘줘서 때릴 거고요. 자, 인기권 마필 옥석 가려서 두 마리만 딱 받치면서 자, 강중약에 자, 노림수의 복병 대가리 까고 이번에 메인 승부 붙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쌍승식, 복승식에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 그리고 능력에서도 뒤지지 않는 녀석 자, 인기도에서 밀릴 때려먹을 딱 찬스입니다. 자, 이번에 공략해서 좋은 적중, 짭짤한 적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1경주 오늘 금방 왔습니다. 그 11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이것도 뭐 그 아시아 챌린지컵 예선전이죠. 예선전. 야, 이거 뭐 별걸 다 합니다. 두 마리 얘기하고 끝내죠. 그렇죠. 예. 먼저 해주세요. 원더볼트인데요.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1400m 뭐 템포만 잘 맞춰서 추입 탄력 받으면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자, 이번 주에도 찬호가 뭐 공 많이 들였습니다. 뭐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등 싼 것 같아요. 플라이 토큰하고 원더볼트하고 일단 구미가 그렇고 뭐 단독 선행갈 플라이 토큰의 문세영 기수 뭐 일단 1400은 상당한 기록적으로도 보시면 상당히 센 걸 아실 거고 원더볼트도 날라갈 겁니다. 이거 추입으로 안 올 거예요. 이거 추입으로 안 올 거예요.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 말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4세만데 5세가 수많은 5세가 전성이니까 앞으로 더 보여줄 겁니다. 이거 뭐 그 서울말의 그 자존심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원더볼트가 잘 뛰어도 감독이 받아한테는 안 될 것 같고 부산에. 아, 그렇죠. 얘가 이제 5세가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쌍을 말씀을 드릴게요. 쌍은 원더볼트예요. 쌍은 원더볼트입니다. 이거 절대 추입 안 합니다. 네, 그 추입에도 저는 쌍 온다고 자신을 합니다. 자바마 플라이 토끼는 뭐 전형적으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결국 딸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원더볼트가 여기서 이제 그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아, 서울 경마장이 넘버원이다. 도장을 찍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번, 4번에 쌍복 단통. 제 그냥 임의대로 할게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토요 경마는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 안 했는데 제주 경마도 나름대로 3명 예상가 전부 열심히 합니다. 요즘 제주 경마가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금요일 5경주하고 토요일도 이제 5경주죠.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늘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주 경마도 열심히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